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험 플랜 119 진행의 정한입니다. 네, 저금리가 이어지면서 변액보험 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합니다. 변액보험은요,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를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고 펀드처럼 운용을 해서 그 운용 수익을 배분해주는 상품을 말하는데요. 다소 위험은 따를 수 있지만 마땅한 투자 대안처가 없는 이 저금리 시대에 꽤 큰 메리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시 후 라이프 플랜 A 돈이 되는 보험 이야기 시간에는요, 변액보험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는지 또 유의할 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 준비했으니까요.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험 플랜 119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홈페이지까지 총 3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20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또 저희 홈페이지죠. www.cntv.co.kr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문의글 남겨주셔도 됩니다. 네, 지금 바로 전화나 문자 또 홈페이지 게시판 통해서요. 가입하신 보험과 가입일 또 궁금하신 점 등을 저희에게 알려주시면요. 지금 최고의 보험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보험 고민 실시간으로 무료 상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이어서 풍요로운 인생 설계를 위해서 꼭 필요한 노하우들만 모아 알려드리는 시간이죠. 라이프 플랜 A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정윤영 지점장께서 변액보험에 대해서 유용한 전략 알려주신다고 하거든요.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라이프 플랜 A 정윤영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최근 들어 저금리의 영향 때문에 예적금이나 안정적인 투자처에 돈을 묶어두지 못하고 어디에 투자할지 모르는 떠도는 자금들이 많다고 하고 있는데요. 이 자금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 건지, 그러기 위해서는 보험 쪽에서는 변액보험이라는 굉장히 좋은 상품이 있기는 한데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시거나 제대로 된 정보를 알지 못해서 잘못 활용하시는 경우도 많이 계셔서 그거에 대한 설명도 드릴 거고요. 또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변액보험을 이전부터 계속 갖고 계셨다고 한다면 과연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변액보험을 보시는 것처럼 보험 중에 사업비를 차가문의 적립보험료만 저축이 됩니다. 적립보험료가 저축이 돼서 이게 펀드처럼 운영되는 건데요. 그러다 보면 보험금이 변동이 될 수도 있고 적립금이나 해지한금이 변동이 되는 형태의 보험을 변하는 금액이죠. 변액보험이라고 많이들 얘기하고요. 대표적으로 보장성 보험에는 변액종신보험, 저축서금으로는 이렇게 변액연금보험, 변액유니버셜 보험이 있습니다. 그럼 이 변액보험에 대해서 이 특징을 좀 한번 파악해보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액연금보험을 보시면 특징이 이겁니다. 원금 또는 최저 수익을 보장한다. 예. 이런 특징을, 어떻게 보면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최소 채권의 비중이 50% 이상 무조건 들어가야만 한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내가 연금 개시 시점에 원금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드리고 있는데요. 최저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 채권의 투자 비중이 최소 50%가 아니라 70에서 80% 이상 더 많이 들어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상품에 따라서는 그 납입 기간보다는 거치 기간이 보통 20년 또는 30년 정도 이상 장기 거치를 해야만 이런 최저 수익을 보장하는 기능이 정확하게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변액연금 운영하실 때 무조건 수익이 많다 적다를 많이 따지시는데요. 변액연금을 가지고 운영하실 경우에는 너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금리의 2에서 2.5배, 현재 지금 기준금리가 1.5%, 그럼 예금 이율이 약 한 2% 정도로 많이 적용을 되고 있는데 변액연금은 그렇다고 그러면 적정 수익률은 4에서 4.5% 정도가 나오면 이 변액연금은 잘 운영이 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가 가장 말들이 많은 변액 유니버셜 보험인데요. 이 상품은 원금이 비보장되는 상품입니다. 투자 손익이 그대로 고객한테 영향을 주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주식의 비중이 최소 90% 이상은 무조건 설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회사마다
100% 이상도 설정이 가능하고요. 그만큼 위험률이 높다 보니까 변액연금에 비해서는 목표 수익률이 금리의 최소 3배 이상, 연평균적으로 6에서 8% 정도의 수익률을 발생시킬 수 있는 상품이고요. 갖고 계신 상품이 변액연금인데 이 기준 수익률에 미달이 된다라고 그러면 현재직 운영이 좀 부족하다, 아니면 잘못됐다, 또는 관리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변액 유니버셜 같은 경우는 연평균 수익률 6, 8%입니다. 단 주의하셔야 될 거는 거치식일 경우에 6에서 8%고요. 적립식일 경우에는 원금 대비해서 4에서 5% 정도, 원금 대비해서입니다. 원금 대비해서 4에서 5% 정도 수익이 나면 변액 유니버셜은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특징을 보면 장점이죠. 저축성인 변액연금이나 변액 유니버셜 같은 경우는 펀드 변경 기능이 있습니다. 추가 납입 기능이 있고요. 중도 인출 기능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좀 추천을 드린다고 한다면 추가 납입 필요할 때 하시면 좋고요. 펀드 변경 요거는 반드시 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특히 중도 인출 그 외에 납입 중지 기능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기능들을 쓰시는 것 자체는 우리 시청자님이 갖고 계시는 적립금이나 보험의 자산 불리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고요. 오히려 마이너스 되는 요인들입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런 장점이나 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액 유니버셜을 장기적으로 또는 변액연금을 장기적으로 내 노후 자산을 위해서 마련하겠다라고 생각이 되신다 그러면 펀드 변경을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조금씩 여유가 되면은 추가 납입 정도는 권해주시는데 이거는 웬만하면 안 하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가 많이 아시겠지만 이 상품은 전부 다 비과세죠. 근데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국내 주식형, 일반 국내 주식형 펀드를 가입해도 비과세고요. 주식을 실제 거래해도 거의 세금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만 혜택을 주는, 남들 다 주는데 이것만 무슨 혜택이냐라고 말씀 많이 하시겠지만 이거 이외에 채권도 비과세입니다. 해외 투자 비과세입니다. 다시 한번 이거 말씀드리면 해외 투자 및 10년 이상 비과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최근 올해 초에 들어오면서 지금까지 중국 쪽의 펀드나 투자에 대한 성과가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가고 있죠. 예를 들어 내가 수익이 났는데 내 원금 내에서 한 50%, 70%, 100% 수익이 났다. 그렇다면 과연 이 돈이 내 돈이 되느냐. 적립금은 쌓일지 모르지만 이 돈이 내가 실제로 찾았을 경우에는 그 돈이 100%가 내 주머니에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환율이라든가 또는 세금이라든가 이런 걸 공제하고 나면 찾기 전에 나와 있는 금액 자체가 내 금액보다는 상당 부분 작아질 수도 있다. 그러나 변액보험은 말 그대로 보험이라는 특징 때문에 이런 비과세 기능을 줍니다. 단 조건은 10년 이상 유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납부를 해야만 이 비과세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이 상품의 계약을 가입일로부터 10년 동안만 유지만 시켜주셔도 전액 다 비과세가 될 수 있다는 이런 또 장점이 있고요. 또 변액연금이나 변액유니버셜 다 일반 연금도 가능하지만 이렇게 종신연금도 수령이 가능하다. 펀드나 이런 쪽에서는 볼 수 없는 기능이죠. 저축상품도 그렇고요. 유일하게 보험에서만 제공할 수 있는 특화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기능이 있음에도 가장 안 좋은 단점이 있죠. 높은 사업비. 보험이라는 특징 때문에 높은 사업비가 지금 많이들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봐서 상품을 잘못 만들었다기보다 많은 분들이 상품을 권해드릴 때 마치 이거 장기 투자형 펀드처럼 권해드리거든요. 근데 이 상품은 사실 개인의 노후 준비라든가 이런 위험 대비를 위해서 가입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당연히 보험상 특성상 사업비는 빠지는데 이걸 펀드로 알고 가입하셨기 때문에 나중에 원금에 빨리 도달하지 않는 문제점을 갖고 자꾸 이런 불만이 생기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이름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맞다고 생각하시면 변액연금이나 변액유니버셜 보험을 적극 활용하는 게 좋지만 이런 것들을 모르고 가입하셨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조치는 빨리 취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걸 장기 펀드로 착각하셨다 그러면 좀 더 전문가한테 상담을 받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는 좀 의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정말 변액보험을 잘 활용하는 방법. 코스피 지수가 올라가는데 앞에서도 보셨지만 변액의 장점은 펀드 변경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 때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지는 걸 내가 계속 자산에 끌어안고 있으면 내 자산도 같이 계속 마이너스가 나는 상태죠. 그리고 많은 설계사분들이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요 시점에 추가 납입을 해서 무슨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나 이런 것들을 많이 말씀을 해드리는데요. 실제로 이게 적립금에 그게 크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 변액보험을 가장 잘 활용하는 좋은 방법은 주가가 떨어질 때입니다. 꼭대기는 누구도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꼭대기인지 바닥인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꼭대기를 찍고 떨어지는 걸 보면서 이제는 하락기에 접어드는구나.
그러면 안전자산, 채권이나 MMF나 이런 쪽에 안전자산으로 변형해 주시는 게 좋고요. 주가가 계속 떨어지다가 어느 순간 반등을 하기 시작하면 이제 반등하는 시점이 됐구나. 그럼 요 타이밍에서 다시 주식형으로 공격적으로 움직여서 내 그 변액 자산은 올라가고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여기서 스톱. 유지를 하고 내 수익률 보전을 하고 있다가 주가가 올라갈 때 다시 여기서 따라 올라가는 이렇게 해서 내 수익률을 보존하셔야지. 여기다 추가 납입만 계속 하신다고 해서 절대 자산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펀드 변경을 통해서 위험 관리 하셔야만 내 자산은 늘어날 수 있다. 예, 요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은 변액보험은 채권 주식으로 바뀌죠. 변액보험은 펀드 변경이 답이다. 최종적으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4가지 요약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일단 단기 고수익 추구 상품이 아니다. 보험입니다. 보험인데 이걸 마치 무슨 투자형 내 자산을 크게 불어날 수 있는 이런 걸로 생각하시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고요. 두 번째, 추가 납입이 전부는 아니다. 돈 있으면 넣어라. 이러면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에서 내 자산이 늘어난다. 정답은 아닙니다. 반드시 하셔야 될 건 이겁니다. 펀드 변경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거. 위험 관리하지 못하면 변액보험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상품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많은 설계사들이 내가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 해드립니다. 그분이 언제까지나 시청자분들 옆에 계신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결국은 스스로 내 상품을 관리하지 못하면 이 상품은 계속 마이너스가 날 수밖에 없고요. 그런다고 해서 누구 탓을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이거는 시청자분들이 반드시 하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꼭 관리법을 담당자한테 배워서 꼭 자산 관리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라이프 플랜 A 시간 변액보험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한 유용한 전략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정윤용 지점장과 함께 QMS 플래너 박태훈 팀장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QMS 플래너의 박태훈 팀장입니다. 네, 팀장님께서도요, 변액보험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팁 있으신가요? 네. 사실 변액보험 하면은 사실 이론상으로는 굉장히 이상적인 상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 라이프 플랜 A 시간에 설명을 받으셨듯이 사실 펀드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조금은 다른 펀드라고 생각을 하셔줘야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어떠한 보험사에다가 이러한 상품을 가입을 했을 때 그 보험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상품명이 있습니다. 그 상품명으로 가입을 하시되 펀드를 선택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나 그 부분까지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그 펀드가 운영되고 있는데 수익률이 올라갔을 수도 있고 떨어졌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사실 그 보험사의 상품에 가입을 되고 있다가 수익률이 안 좋아지는 상황이 된다면은 주식이나 채권의 비율 자체를 변경을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시면 그 상품 내에서 가지고 있는 펀드를 변경을 하시면서 이 위험을 극복하실 수가 있는 점으로 봤을 때 굉장히 이상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렇게 상담을 드리다 보면은 가입자 95% 이상이 이런 펀드 변경이라든지 채권, 주식의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라는 점, 그런 부분을 전혀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요. 한 5년째 정도
지금 유지를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변경을 한 번도 안 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사실은 이 변액보험 자체를 가입하는 이유는 이러한 이상적인 부분 때문에 가입을 하시는 건데요. 마치 운영 자체나 관리 자체가 공시형 상품처럼 방치되어 있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네, 변액보험 가입하는 것만큼 관리가 참 중요한 상품인데요. 오늘 알려드린 팁도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청자 여러분의 보험 고민 상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텐데요. 아직 상담 신청 못하신 분들 모두 좋습니다. 저희 전화와 문자 모두 열려 있거든요.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시청자분 만나봐야겠죠? 지금 바로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전화 연결이 고르지 못한 것 같은데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전화 연결이 고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의 문자 상담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또 지금 많은 분들이 문자도 보내주시고 계시거든요. 첫 번째 문자창부터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0153님이십니다. 45세입니다. 흥국생명의 U3 상품이 최저보증이 뛰어나서 연금보험보다 좋다고 하는데요. 어떤가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네요. 네, 박태훈 팀장님 어떤가요, 이 상품? 이 상품 사실 논란이 굉장히 많았던 상품입니다. 이제 종신보험으로서 연금으로 전환을 할 수 있다라는 그 장점 부분을 가지고 소비자들한테 굉장히 많이 판매를 했던 상품이에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종신보험을 가지고 있다가 사망보험금을 쓰다가 그 부분이 이제 사망적인 리스크가 소멸되었을 때 노후가 찾아왔을 때 연금으로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그 장점만 보고 가입을 하셨는데요. 최저보증 이율도 굉장히 뛰어났어요. 그러나 이 최저보증 이율 뒤에 숨어있는 사업비라는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저희가 늘상 말씀을 드렸지만 가입의 목적에 따라서 그 상품을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보험사에서는 저축성 상품과 보장성 상품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품은 종신 상품이기 때문에 보장성 상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보장성 상품은 사실 저축성 상품보다도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빠지거든요. 이제 종신형인 같은 경우는 사실 그 가입 설계서라든지 상품 설명서 이런 곳에는 사업비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는 설계사의 그 장점인 부분만 부각시키는 세일즈에 많이들 당하셨어요. 그렇지만 이 부분은 보험사에서 이 상품을 만들었던 그 계기와는 조금 다르게 많이 판매가 되면서 조금 사실과 다르게 가입되셨기 때문에 문제가 좀 많으셨던 상품이기 때문에 연금을 준비하신다면은 연금 부분을 가입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연금보험 준비하시는 것이었으면요. 이 보장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시청자 여러분의 전화 상담 다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보험 고민 있으세요? 통합보험이 있는데요. 통합보험 가입하셨어요? 네. 네, 어떤 고민 있으세요? 동부화재 건데, 네네. 컨버전스 통합보험이라고 하는데, 네. 이게 약 16만원 좀 안 되거든요? 네네. 근데 나는 내기는 괜찮은데, 네. 와이프가 이게 너무 비싼 것 같다고, 아, 네. 자꾸 알아보라고 그래서, 아, 시청자님 이 보험 언제 가입하셨어요? 2년 전이니까, 2013년? 13년에 가입하셨고요. 네. 그러니까 이 보험료가 좀 비싼 것 같으신데 맞는지가 네. 궁금하신 건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정은영 지점장님 지금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한번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점장님 어떤가요? 이 상품 비싼 편인 건가요? 납입 여력에 따라 좀 틀릴 것 같은데 네. 좀 확인해 봐야겠네요. 네.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와이프 되시는 분께서 많이 확인해 보라고 좀 미루셨나 봐요? 네, 이게 결혼을 제가 늦게 했거든요. 아, 예. 예, 그래서 좀 비싼 것 같다고 15만 7천 원인데 아, 예. 보험료가 좀 많은 거 아니냐고 이렇게 물어봐서 근데 내기는 괜찮아요. 아, 부담은 없으시고요. 예. 그 실례가 되지 않으면 현재 지금 소득을 좀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지금 좀 편차가 있는데, 예. 한 500 정도 나와요. 월 500 정도 되시고요. 예. 지금 결혼을 늦게 하셨다는데 혹시 그럼 와이프 되시는 분도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시나요? 현재 임신 중이에요, 임신. 아, 그럼 그냥 자택에서 쉬고 계시고요? 예. 그럼 왜 버리시겠네요? 예, 그렇죠. 아, 그럼 혹시 지금 이 500 중에 네. 그 남자분들은 대부분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긴 한데 월 지출은 보통 얼마 정도 하고 계세요? 그건 와이프한테 물어봐야 되겠는데요? 아, 그러시고요. 그냥 다 주니까. 아, 주시고. 그럼 재테크나 이런 네. 것도 다 지금 우리 사모님께서 다 하고 계시겠네요? 예, 그렇죠. 예. 그럼 지금 이 보험 말고는 다른 게 없으시다는 말씀이시죠? 와이프 보험 있겠죠? 와이프 보험 있으시고. 예. 일단은 시청자님 거만 지금 확인을 요청하셨으니까 요것만 좀 찍어드리면은요. 지금 결혼하셨고 와이프분께서 임신 중이라 하셨고 늦게 하셨고. 네. 지금 우리 시청자님 나이가 정확하게 좀 어떻게 되는지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지금 41세. 41세. 좀 마음 아프겠지만 이거 좀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지금 임신 중인데 올해 말 또는 내년에는 애가 나오겠죠? 그렇죠. 예. 그럼 좀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하나씩 집어드리면 애가 20살이 됐을 때 우리 시청자님 나이는 60이 넘으시거든요? 그렇죠. 예. 그럼 60 넘어가서 애 대학교도 보내셔야 되고요. 만약에 나오는 애가 남자일지 여자일지는 모르겠지만 애가 뭐 시집이나 장가를 가더라도 한 28, 30 뭐 자기 딴에 자리 잡고 들어갈 게 뻔하거든요. 그럼 결국 우리 시청자님 나이가 그때쯤 되면 거의 한 70이 되실 거예요. 그렇죠. 좀 끔찍하지만 60 넘어서 대부분 깜깜하죠. 예, 은퇴 이후에는 좀 쉬겠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은퇴 후에 돈을 더 많이 버셔야 돼요. 들어갔더니 수두룩하고요. 거기에 지금 이 보장성 보험 이외에 그 경제기관 활동하는 동안 리스크 보장, 다시 사망이나 장애에 관해서는 또 없으신 상태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나 자녀 성장기나를 봤을 때는 노후의 준비도 분명히 하셔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연금은 없어요, 따로 든 게. 예, 지금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보험 자체가 요것만 놓고 납부 여력을 따진다 그러면 사실 비싸거나 과하다고 생각이 되진 않습니다. 왜냐면 지금 우리 시청자님께서 납부하시는 부담이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죠. 이거야 낼 수 있죠. 예, 근데 이거는 낼 수 있지만 이거 위에 들어갈 돈들이 지금 너무 많다는 게 문제인 거죠. 애 대학교는 무슨 돈으로 보낼 거며, 애 결혼은 어떻게 시킬 거며, 또 우리 시청자님과 배우자분은 어떻게 이제 노후 준비를 하실 거며. 들어갈 돈이 수두룩한데 이 15만 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들어갈 돈을 생각한다면 한 푼이라도 더 아껴서 와이프 부분 생각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험료는 좀 최대한 줄이시면 보험이라는 건 말 그대로 위험관리이기 때문에 최대한 보험료는 낮춰주시고 그리고 돈 들어갈 부분에 대해서 미리부터 하나부터 열까지 다 저축을 지금부터라도 꾸준히 하시는 게 좋고 지금 보면 우리 시청자님처럼 남자분들은 가정경제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렇죠. 그죠? 근데 뭐 애가 태어나면 이제 육아도 공동으로 하셔야 되잖아요. 나 몰라라 하시지는 않으실 거죠? 도와줘야죠. 예. 그러면 애도 같이 키우고 집안 살림도 같이 하고 가정 경제도 와이프랑 같이 상의해서 꾸려나가셔야 되는데 이제는 좀 더 관심을 갖고 집중하셔야 되는 상태고요. 제가 봐서도 지금 이 보험료 자체만 놓고 보면 사실 비싼 거는 아니라고 판단은 되지만 앞으로 돈 들어갈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낮출 수 있다면 낮추는 게 좋은데 혹시 모르니까 한 번만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진단금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얼마나 들어가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진단금이면 암하고 뇌졸중, 급성신경근색을 대부분 3대 질병이라고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거는 예. 와이프가 말해줬는데 30만 원 들어가 있다고 말해줬어요. 3천만 원씩 들어가 있으시고요. 네. 그럼 이게 당연히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 예. 네. 그 여기 지금 실손보험도 당연히 들어가 있으시겠네요? 그렇죠. 예. 지금 이 정도 나이대에 이 정도 금액이 들어있다. 그러면 사실 보험료만 따지면 비싼 건 아닙니다. 근데 이거 이외에 제가 봐서는 잡다한 특약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으실 것 같아요. 이게 개수도 못 쓰겠어요. 굉장히 많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만 정리하셔도 3, 4만 원은 계속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금액에다가 추가로 한 조금만 더 보태서 차라리 사망보장 이런 것들을 좀 보완을 해주시고 지금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전반적인 좀 현금 흐름이라든가 자산의 내역을 좀 점검 받으시고서 노후 준비는 꼭 연금이 전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투자 생각에 나한테 필요한 게 뭐예요?
지금 상태에서는 미래를 위한 준비가 좀 많이 필요하세요. 지금 여기 이 방송은 보험 플랜이기 때문에 보험에 관련된 내용을 많이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들어봐도 앞으로 미래에 대한 그 자산 보전 또는 자산 증식 이런 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필요하니까 지금 우리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보험 상담보다는 전체적인 재무 상담이 좀 필요한 상태신 것 같기는 합니다. 네, 여기서 뭐 3, 4만 원 줄여도 되고 안 줄여도 돼요. 그러실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지금은 요 보험 와이프 생각이 저는 맞다고 동의를 하고요. 줄일 수 있는 특약들은 제가 뭐 다 점검을 못하기 때문에 체크를 못 해드리지만 줄일 수 있으면 조금만 줄여주시고 그리고 그 밖에 저축해야 될 부분에 좀 비중을 늘려서 자산을 좀 더 많이 늘리는 쪽으로 방향을 좀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나는 저축 플랜이 필요하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들어갈 돈이 너무 많으세요. 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이 보험 상담이야 간단하게 뭐 이렇게 내용을 체크를 하고 정리가 뭐 수정이나 리모델링이 가능한데, 이거는 자산관리나 이런 저축 플랜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우리 시청자님의 내역을 알아야만 제가 상담을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예, 방송 이후에 시간이 되시면 저랑 다시 한번 통화하시면서 이 부분 제가 다시 한번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그러면은 네, 와이프랑 같이 있을 테니까 네네. 네, 상담해주나요? 네네, 그럼요. 선생님, 지금 저희가 방송 또 다음 시청자분이 기다리고 계셔가지고요. 우선은 줄일 수 있는 특약 부분은 조금 줄여서 보험료 절감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방송 끝나고 더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보험 고민 있으세요? 지금 저랑 저희 아버지랑 어머니가 다 계신데, 네네. 보험료를 좀 많이 내는 것 같아서 제가 이 보험을 좀 제대로 들고 있는지 네네.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네, 어떤 보험 가입하셨어요? 저는 여기 삼성생명에 지금, 삼성 쪽에 이제 백세건강 파트보험이라고 가입하고 있거든요. 백세건강 파트너 보험이세요? 예. 네네. 그리고요? 그리고 지금 삼성생명에도 보험 가입이 돼 있는데요. 네. 그건 제가 지금 증권을 잊어먹어서 이제 오늘 요청을 했어요. 증권 정리해달라고. 네네. 네. 근데 아직 받지는 못했거든요. 그럼 그 내용은 잘 모르시는 거죠? 예, 화재 것만 지금 내용을 알아요. 그럼 이 보험료랑 그 납입일은 언제세요? 가입일. 지금 가입인 09년도에 했고요. 네네. 예, 지금 어머니가 이제 계약자로 있는데. 네. 납입 금액 한 99,000원 내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그럼 가족분들 다 이 보험 가입하신 거세요? 예, 지금 아버지, 어머니가 다 이쪽 보험을 가입하고 계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험료 조금 많이 내고 계신 것 같으시다고 하셨는데, 네네. 제가 박태훈 팀장 연결해 드릴게요. 어떻게 리모델링을 하면 좋을지 한번 자세하게 상담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네네. 네, 팀장님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듣다 보니까 사실 네네. 이제 보험을 이제부터 조금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으세요. 예. 예. 근데 지금 현재로서 가지고 계신 이 실손의료비거든요. 네네. 실손의료비를 가입하실 때 여러 가지 등등의 특약이 같이 가입되어 있는 상품입니다. 그래요? 네. 근데 이제 네. 09년도에 가입을 하셨다고 하는데 혹시 월이 보이시나요? 몇 월이신지? 09년 3월에 가입했어요. 3월에 가입하셨으면 100%형 상품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실손의료비는 예. 사실 국가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네. 100%형 상품, 그 다음에 뭐 90%형 상품, 그리고 앞으로는 추후엔 80%형 상품으로 바뀐다는 예정을 하고 있죠. 그러나 네. 지금 가지고 계신 보험은 현재로서는 매우 좋으시다고 할 수 있어요. 실손의료비를 사용을 하실 때는. 예, 그래요? 100% 지금 병원 다녀오시면요. 100% 모두 네네. 다 실손의료비에서 실제로 손해본 비용들을 전부 다 돌려줍니다. 5,000원을 예. 제외한. 네네. 그런데 문제가 있다라면은 갱신 부분이 굉장히 많이 되세요. 지금 무슨 네네. 얘기냐? 손해율이 굉장히 높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말씀해주신 이 상품 같은 경우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사실 특정 보험사를 이렇게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모두 다 갱신형 특약으로 이루어져 있죠. 네네. 다 갱신으로 적혀 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3년 납 3년 만기라고 적혀져 있는 특약들이 전부 다 적혀져 있을 거예요. 예.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거 100세까지죠? 만기가. 네네. 만기가 100세신데 네. 3년 납 3년 갱신이라는 그 특약들은 모두 다 100세까지 네. 납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증권은 99,000원인데. 네. 제가 알기로는 빠져나가는 게 지금 좀 더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99,000원에서 빠져나가는 게 좀 많다고요? 혹시 예. 혹시 적립보험료라든지 기본보험료 이런 부분이 좀 보이시나요?
제가 이거 정확히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지금 기본이 지금 한 22,000원인가 돼 있고요. 네. 특약이 한 19,500원? 네. 그 적립이라고 적혀 있는 게 77,000원 정도 적혀 있거든요. 77,000원이 적립. 지금 무슨 얘기냐면요. 보험은 네. 비용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보장을 받고 계시는 그 원가는 사실 네. 99,000원에서 77,000원을 빼시면 돼요. 그게 보험료의 원가세요. 그런데 적립보험료라는 게 뭐냐. 네. 모두 다 소멸되시는 돈이거든요. 사실. 그 특약 77,000원을 뺀 비용 자체가. 그럼 한 22,000원 되시겠네요. 22,000원이 77,000원이 이건 없어지는 돈인가요, 이건? 아니, 적립보험료는 말 그대로 적립이 되시는 돈이에요. 아, 적립이요? 네, 적립이 되셔서 나중에 받을 수 있는 만기 환급금을 만들어내는 적립보험료입니다. 그럼 이거 제가 만기가 그럼 이게 100세 만기로 알고 있는데. 그쵸. 100세에 돌려받으실 수 있는 돌려받는 돈인가요? 네, 그쵸. 또는 뭐 갱신 부분에서 차감을 하실 수 있는 그 비용이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현재로서는 젊으시잖아요. 네네. 젊으신데 100세까지 납부하실 수가 있으시겠어요? 60대가 넘으면 좀 힘들지 않을까요, 제가 정기적으로? 네, 맞아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전 세대에서 배울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입이 언제까지 발생하실지 여부를 반드시 생각하신 다음에 갱신형 부분은 조금 없애주시는 부분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지금 실시간으로 좀 저희가 전화가 좀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조금 짧게 설명을 드리고요. 제가 방송이 끝난 다음에 시간 내서 꼭 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이 갱신형 상품을요, 계속 가지고 가시게 되면 나중에 보험료 부담 크실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한번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네, 저희가 이 부분 방송 끝나고 또 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이어서 문자 상담 한 건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3256님이십니다. 종신보험을 갖고 있는데 연금으로 미리 받을 수 있나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네요. 네, 정윤영 지점장님 어떤가요? 이 상품? 예, 종신보험은 대부분 연금 전환 특징이 있죠. 네네. 예, 말씀드리면 종신보험은 대부분 해지한금을 갖고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는 모든 종신보험이 다 그랬는데요. 최근에는 그 사망보험금을 먼저 선지급하는 이런 종신보험도 있습니다. 약간 특화된 보험이죠. 근데 과거에 들었던, 만약에 종신보험이 지금이 아니라 과거에 몇 년 전이라든가 그 전에 들었던 종신보험이라고 한다면, 글쎄요, 사망보장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 없는 기간에 도달하셨다 그러면 연금으로 전환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랬을 경우에 사망보험금을 나중에 내가 다 받을 수 있겠느냐, 그거는 문제가 되는 거죠. 해지한금을 가지고 연금을 지급해도 사망보험 그대로지 않겠느냐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가 않고요. 해지한금이 줄어드는 만큼 사망보험금도 같이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금을 다 쓰고 사망보험금도 받겠지라는 생각하신다면 그건 잘못된 생각이시고요. 최근 들어 만약에 그 해지한금을 갖고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보험금을 갖고 지급한다라고 알고 계신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모르고 하신다 그러면 반드시 이 부분은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는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연금으로 전환하더라도 대부분 종신보험들은 특약들이 살아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험을 해지한다 생각하시면 안 되고 말 그대로 연금 전환 할 수 있다. 단 종신보험으로 가입했기 때문에 적립금이 많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연금이 생각보다 적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래서 전환하시기 전에 한번 체크해 보시고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연금 전환 기능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렇게 되면 사망보험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은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유념해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시청자 여러분의 전화 상담 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전화 연결을 고르지 못한 것 같은데요. 시청자 여러분의 문자 상담 한 건 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789님이십니다. 27세 직장인입니다. 연금저축보험 1년 전 LIG 보험에 가입해 10년 납 20만 원씩 하고 있습니다. 증권사로 이전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네요. 팀장님 어떤가요? 이분은 조금 상담을 좀 받아보셨던 분이신 것 같으세요. 증권사로 이전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세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연금저축 상품은 사실 소득공제형으로 굉장히 많이 팔렸던 상품입니다. 즉
은행사에서 방카슈랑스로 가장 많이 팔렸던 상품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나 사실 은행사에서는 요즘에 많이 판매가 되고 있지 않아요. 고객들이 많이 알았어요. 이 상품의 단점은 10년을 유지하셔도 비과세가 되지 않는다는 점과 나중에 연금으로 전환을 했을 경우에도 연금 소득세를 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존재를 하죠. 소득공제, 즉 굉장히 들었을 때는 솔깃합니다. 저축을 하셔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 이 상품밖에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너도 나도 뛰어가서 가입을 하실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상품인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만약에 해약을 하시게 되면은 소득공제를 받았던 부분 역시 다시 돌려주셔야 되고, 그리고 나서 해지환급금 부분을 이제 어떻게 하게 되냐면은 이제 기타 소득세라든지 뭐 이제 해지 소득세 뭐 이런 부분이 등등으로 해서 굉장히 떼게 되는 그런 비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사실 많이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증권사에도 이러한 상품들로 전환할 수 있는 기능을 줬는데요. 이렇게 전환을 하게 되면은 단점이 있습니다. 보험사의 상품이다 보니까 초반에 쌓이는 이 적립금 자체가 사업비를 떼고 적립이 됩니다. 이 부분 자체가 지금 현재로서는 1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낮아요. 낮은 상태에서 이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해지 환급금 부분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전환하는 게 100% 옳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이제 전환을 하셔서 계속 펀드나 이런 부분에서 넣고 싶게 되면 넣을 수 있다, 또는 중단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은 있으나 반드시 옮기셔야 된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는 점이 조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좀 전화를 드린 다음에 해지환급금 여부를 조금 여쭤보고, 그러고 나서 조금 같이 이제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입하신 지 1년 정도밖에 안 되셨기 때문에요. 해지 환급금 여부를 먼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시청자 여러분의 전화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어떤 보험 고민 있으세요? 남편이 지금 보험 가설계를 받았는데, 네네. 생각했던 것보다 보험료가 좀 많이 나와서, 네네. 이 보험료에 이 보험이 괜찮은지 아니면 조금 더 줄일 수 있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해서 전화했어요. 네, 시청자님 어떤 보험 설계 받으셨어요? 하나손해보험사에 무배당 마이라이프 하나름 종합보험 그 가설계 받았거든요. 하나름 종합보험이세요? 네. 금액은 어떻게 되세요? 지금 가설계안으로 네. 한 15만 3천 원 정도 나왔어요. 15만 원 정도 나오셨고요. 네. 혹시 아버님 나이는 어떻게 되시죠? 남편 나이인데 지금 올해 38살. 38이시고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바로 정윤영 지점장 연결해 드릴게요. 이 보험 괜찮은 상품 맞는지 한번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지점장님 가설계 받으셨는데요. 어떤가요? 보시기에. 궁금하시네요. 가입할 시간에 문의를 네. 주셔가지고. 여러분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 가입 설계를 받으셨다고요? 네. 근데 보험료가 15만 원 예상했던 금액보다 좀 세게 나와서 지금 부담이 되시는 건가요? 부담이 되는 건 아닌데, 예. 그냥 이 정도 보험에 저희는 한 6, 7만 원 정도를 예상을 했어요. 예. 근데 이제 그 가설계 하시는 분이 제가 원하는 그런 요구 조건을 충족을 하려면 한 이 정도 나온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가설계안을 보내줬거든요. 그럼 일단 시청자님이 원했던 요구안을 제가 한번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진단금은 많이 요청을 하셨을 것 같은데. 암진단비를 제가 3천만 원 요청을 했고요. 네. 그리고 뇌혈관이랑 뇌졸중을 둘 다 이렇게 좀 해달라고 했고, 네. 허혈성 심장질환과 급성 심근색 이거 두 개 다 이렇게 좀 들어가게 꼭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네. 뇌하고 급성신경 쪽은 지금 진단금 얼마 정도 요청을 하셨었나요? 뇌혈관은 지금 400 잡혀 있고 뇌졸중은 2천만 원 잡혀 있어요. 네. 심혈관질환 지금 허혈성은 400, 급성 심근색은 2천만 원. 그 기타 특약도 좀 많이 들어가 있으시죠? 네, 기타 특약 지금 잠시만요. 예. 네. 네, 지금 기타 특약이
여보세요?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잠깐 누가 오셔가지고. 네, 일반 상해 사망이 5천 잡혀 있고, 일반 상해 휴유 장애가 5천에서 이제 곱하기 지급률 되는 식으로 잡혀 있어요. 여기 혹시 입원 일당이나 이런 것도 많이 들어있나요? 그런 건 제가 다 뺐어요. 다 빼셨고요. 네, 그리고 일반 상해 사망이 1억 1천만 원. 예. 그리고 질병 사망이 연만기로 해서 2천만 원. 예. 질병 휴유 장애가 2천 곱하기 지급률. 예. 그리고 질병이 80% 이상이 됐을 때 휴유 장애가 오면 10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악성 뇌종양 진단비 500만 원. 악성. 실손도 있으시죠? 다예요. 실손도 포함되어 있으시죠? 실손은 없는데요. 그냥 이게 지금 들어온 가설계인데요. 실손 의료비 특약이 지금 빠져있는 상태인가요? 네. 혹시 지금 이 한화과 가입설계 받으신 거 말고 다른 보험 기존에 갖고 계셨던 거 있으셨어요? 지금 실비를 가지고 있어서 제가 이제 그거를 증권을 보여주면서 이거랑 중복 안 되게 해달라고 얘기했었거든요. 이거 실례지만 납입 기간은 지금 몇 년으로 잡으셨나요? 100세 만기의 비갱신형 순수 보장으로. 예, 납입 기간은요? 20년 납입. 상품마다 약간 차이는 있지만 진단금이 이런 식으로 많이 들어가게 되면 사실 비싼 건 사실이고요. 네. 남자분들은 보통 10에서 12만 원대가 나오는 게 정상이긴 합니다. 네. 근데 조금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요? 예, 근데 지금 요청하셨던 내용으로 가면 우리 시청자님 말씀하실 때 6에서 7만 원 사이에는 나오기가 사실 힘드세요. 특히나 네. 최근 들어서 예정이율도 떨어지고 위험률도 많이 올라가서 보험료가 점점 비싸지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지금 원하시는 만큼의 진단금이라든가 이런 거 다 내려면 최소 10만 원 정도는 생각을 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최소 10만 원을 생각했을 때 지금 한 15만 원 정도 나왔잖아요. 예. 그러면 그 한 5만 원을 줄이려면 어떻게 가설계를 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비교 견적을 다 뽑아보시는 거 외에는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 회사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회사를 다 한번 건드려 보고 거기서 일단 말 그대로 가입 설계안이잖아요. 그래서 몇 가지 회사를 추려보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능하면 비갱신으로 들어가시는 건 굉장히 잘하셨고요. 네. 지금 납입 기간이 20년인데 만약에 보장에 대한 만족도는 굉장히 좋은데 혹시라도 보험료가 부담이 되신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딱 하나 방법은 납입 기간을 좀 늘리시는 거 외에는 답이 없어요. 뭐 30년 이런 식으로요? 예. 왜냐면 뭐 암 진단금 얼마 그럼 보험료는 대부분 다 고정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속된 말로 정액 물건을 파는 데 가서 깎아주세요 하는 거나 똑같으신 거예요. 네. 근데 그게 회사마다 대부분 금액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 저 회사 뭐 가리지 않고 일단 알아는 보시고 그리고 같은 조건이면 뭐 지급하는 거는 거의 차이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보험료가 좀 더 저렴한 회사를 골라서 들어가는 게 가장 좋죠. 근데 그 이제 설계사 분이 말을 하기를 허혈성이 들어가고 뇌혈관이 다 들어가게 하고 제가 그 생식기암을 일반암으로 진단해 줄 수 있는 보험을 이렇게 해달라고 했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조건을 만족하는 게 제가 지금 들어가는 이 보험사의 이 보험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얘밖에 없다고. 예, 그렇게까지 까다롭게 하시면은 사실은 회사가 한두 개밖에 안 됩니다. 제가 이 방송 보고 배운 대로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똑같이 말씀을 드리겠지만 보험은 말 그대로 위험 관리잖아요. 네. 모든 걸 다 올커버로 들어가면 그만큼 비용은 당연히 지불을 하셔야 되는 게 정상이고요. 네. 그래서 무조건 올커버로 들어가시는 것보다 꼭 필요한 것만 몇 가지만 뽑아서 보완을 하시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젊었을 때는 이런 큰 질병에 걸릴 확률이 그만큼 낮잖아요. 그때 빨리 돈 모아서 현금으로 쌓아놓으시는 게 가장 좋죠. 보험료를 많이 지불하면 물론 모든 보장을 받을 수 있어도 좋지만 그만큼 지출이 많이 늘어난다는 거. 그리고 양쪽의 토끼를 두 번에 다 잡을 수 없다라는 거. 그건 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거는 조금 조정을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면 20년 그거를 30년으로 일단 조금 이렇게 하라는 거죠, 넓게. 그렇죠. 이 보장이 만족하신다면 납입 기간을 5년 단위로 조금씩 늘리시면서 내가 25년 앞으로 납입이 가능한지 여부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 보험료를 낮추고 30년까지 늘리셨다. 근데 나중에 못 내시면 결국은 보험이 해지가 돼버리잖아요, 나이 먹어서. 못 낼 일은 없어요. 네, 그러신다 그러면 지금 얼핏 들어봐도 납입에 대한 부담이 크게 없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다만 이제 보험료가 만족을 못 하시는 것 뿐이죠. 그죠? 네네. 예, 그렇다 그러면 납입 기간을 좀 조절해서 금액을 한번 맞춰보시고 그렇지 않다 또는 이게 납입이 가능하고 부담도 없다라고 하시면 왜냐면 보장 내용을 만족하신 것 같기 때문에 그럼 이 설계안은 나쁘지는 않는 건가요, 그러면?
제가 이 설계안이 나쁜 게 아니라 그 설계사분께서 우리 시청자님이 원하는 거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설계사분이 이런 상품, 이거 어때라고 제안했을 때 그걸 만족하셔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이게 거꾸로 돼가지고 네. 나 이거 넣어줘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면 설계사분께서 그걸 맞춰드린 거고. 근데 보장 내용은 맞출 수 있지만 보험료는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은 납입기간이나 아니면 다른 회사 좀 알아보시는 것 이런 것들을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아무래도 원하시는 보장에 맞추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올라가신 것 같으세요. 네, 지금 전화 끊어졌는데요. 네, 시청자님 납입 여력에 맞춰서 납입 기간도 조정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보험 고민 있으세요? 아, 예. 네. 이 보험을, 네. 네. 이 보험을 들고 네네. 만기가 돼서 이제 끝났을 때. 네네. 그 미래세 그 상담원이 전화가 와가지고. 네네. 수입이 별로라고. 네네. 갈아타락 하더라고요. 아, 시청자님 혹시 변액보험 가입하셨어요? 네. 어떤 가입 상품 이름명 아세요? 코치티아. 코친디아 상품 가입하셨고요. 네, 포커스 7번이라고, 7번 변액연금이라고 써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납입 완료하신 거세요? 저희, 2007년? 네. 4월 27일 시작을 했고요. 끝나는 거는. 네. 2012년 3월 달에 끝났어요. 아, 납입은 완료하셨네요? 네. 네, 그런데 어떤 이야기 들으신 거세요? 근데 이게 이익이 없다고 갈아타라 그래서 제가. 네네. 그게 붙자마자 그걸 왜 갈아타라 하느냐고. 네네. 끝나기도 그래서 이게 끝나고 나면 이게 종신연금보험이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제가 안 그렇게 하고 지금까지 갖고 있었어요. 네네. 수님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럼 박태훈 팀장 연결해 드릴게요. 어떻게 예. 하면 좋을지 한번 자세한 이야기가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예, 네, 예. 지금 바로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팀장님 부탁드릴게요. 네.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 보험 왜 가입하셨어요? 저 아들이 소개를 해줘가지고요. 네. 했었는데 네. 자세히 잘 모르겠어요. 어머님은 뭔가를 기대하셨던 부분이 있으셨을 거예요. 가입 당시에 내가 언제부터 연금을 받겠다라든지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사망보험금을 기대할 수 있다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대하시는 부분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 상품을 가입을 하셨을 거예요. 글쎄 제가 아들이 그걸 다 알고 해줬기 때문에 저는 네. 그냥 그런 거 묻지도 않고 네. 이거 하고 또 50만 원짜리도 하나 있거든요. 근데 그걸 제가 지금 못 찾아서 그러는데요. 네. 이거를 지금 끝까지 가지고 가야 되는 건지 어떻게 된 건지 자세히 모르겠어요. 그러면 어머니 지금까지 혹시 펀드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 해주신 적 있으세요? 펀드 변경이요? 네. 처음 그런 건 안 들어보시죠? 해봤는데요. 네,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대부분의 저희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은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변액보험을 가입을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네. 펀드를 관리를 하고 계신 분들이 없으시기 때문에 네. 그 담당자 바뀌셨죠? 네. 바뀌셨으니까 다른 분한테 전화 오셔가지고 이 수익 별로시니까 새로운 걸로 가입하세요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그쵸? 것 같기도 하는데요. 예, 굉장히 속상한 부분을 네. 그대로 제가 쭉 덮어드리면 마음이 편하시다가 나중에 조금 큰일이 나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먼저 제가 불편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수익이 안 좋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투자가 되고 있었던 상품에 가입하고 계셨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네네. 투자가 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수익률이 좋지 않아서 네. 어머니께서 저축하셨던 금액보다도 안 좋은 상황이에요. 아니요, 지금, 저기, 3월 달에 온 거는, 네. 여기에 계약자가 이제 적립금이, 네. 1,800을 부었는데, 여기는 14만 7천 원으로 나왔어요. 아, 그러세요? 네. 네. 이게 3개월마다 오거든요. 아, 그러세요? 예, 네. 그래서, 네. 지금, 그러면은 100 얼마가 붙은 거죠, 현재? 네, 맞으세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6월달 되면 또 와요, 3개월마다. 네.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관리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펀드 자체가 장 상황에
맞아 떨어지면서 수익이 난 상황인 것 같거든요, 사실. 예.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세일즈의 느낌이 듭니다. 새로운 담당자가 정해지면서 네. 수익이 이거는 조금 좋지 않다. 뭐 예를 들어서 수익이 5%다, 3%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면은 그보다 높은 상품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걸로 갈아타셔라 라는 세일즈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가시는 것보다는 지금 상황에서 언제까지 이 상품을 유지하시고 그 다음에 연금으로 전환하기를 원하세요? 그거 들 때 10년이라고 그랬어요. 네. 그러시면요. 예.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정말 죄송한데 네. 제가 이게 추후에 좀 전화를 드려서 설명드린 부분이 조금 많고 고려돼야 될 상황이 많기 때문에 조금 이따가 제가 다시 전화를 드려서 상담을 추후에 좀 도모해 드릴게요. 죄송해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어머님, 저희가 지금 방송 시간 관계상 더 자세하게 상담 못 도와드렸는데요. 네. 저희가 이 부분은요, 방송 끝나고 전화 드려서 확실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전화와 문자 고민 상담 모두 진행해봤습니다. 자, 보험플랜 119에서는요, 방송이 끝나더라도 시청자 여러분의 전화와 문자, 그리고 홈페이지 고민까지 모두 받고 있습니다.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험플랜 119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저는 이 두 분과 함께 인사드리겠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정보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